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프린트 다 받으셨죠, 그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관리 파트를 이제 하는데, 문제집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요. 문제집으로 가시면, 저번 주에 이제 금융까지 갔고, 문제집으로 가시면, 문제집의 순서대로 가면, 문제집의 326페이지 할 차례거든요. 326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26. 들어갔습니다. 그 326으로 가시면 이제 제목이 원래는 이제 부동산의 개발 및 관리론이에요. 우리가 개발 및 관리론인데 여기가 그 부동산 이용 파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서로 본다면 부동산 관리, 그 다음 부동산 개발 파트가 있어요. 개발 파트.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스타트 끊는 이용 파트는 거의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죠? 거의 안 나오거나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관리는 한 문제에서 두 문제인데 개발이 중요해요. 어디가 중요하다? 개발. 여기가 이제 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뜹니다. 그죠? 여기 위주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네, 건조평가로 할 건데. 자, 이용 파트는 그냥 문제집에 이제 우리가 일단 327페이지로 가시면 제가 계획서에 아마 거기 보시면은 그 3번을 지금 풀어오셨죠? 3번. 이제 이게 어디 있냐면 페이지 134페이지로 가볼게요. 우리가 요약집 134로 가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도시 스크롤. 이게 난개발이거든요. 그 도시가 이제 지멋대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도심에서 외곽으로 개발되는데 무계획적으로 불규칙적으로 막 띄엄띄엄 막 개발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요약집을 보시면 의미하고 이제 도시가 계획적이다, 무계획적이다, 불규칙이고 무질서하게 외연적으로 확산되는데 가장 찍어드리면 아예 그냥 이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보시면은 어디로 가냐면 우리가 특징에 보시면 3번하고 4번 있죠. 찾으셨습니까? 그것만 체크하세요. 우리가 보통 요거는 대도시 도심지에서 생겨요. 외곽에서 발생돼요. 외곽. 도시니까 주상공 다 발생되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체크하시면 돼서 그래서 문제집으로 가시면 327페이지 3번을 보시면은 도시 스포롤의 현상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2번이 틀렸죠. 도시 중심지에서 생깁니까? 외곽에서 생깁니까? 외곽. 또 틀린 건 뭐냐면 해설은 안 돼 있지만 상업지, 주거지에서 집중적으로 생겨요. 공업지에도 생길 수 있어요. 모두 생길 수도 있죠. 그죠?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시면은 페이지 아마 6번하고 8번이 돼 있을 거예요. 6번, 8번. 그래서 문제집에 6번을 이제 우리가 풀려고 한다면, 요거는 이제 어떤 내용을 이제 보냐면, 잠깐 요약집으로 가시면, 자, 우리가 따라해보세요. 집약한계, 조방한계, 그런 얘기를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2페이지 가시면은 132페이지에 집약적 이용과 조방적 이용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여기 갑니다. 우리가 토지이용 집약도예요. 토지 이용 집약도를 본다면 토지가 한정된 상태에서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많이 하면 이걸 많이 하게 되면 따라서 집약적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하면 따라서 조방적 그래서 토지용 집약도는 토지가 내려가요. 토지에 대한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도심과 외곽이 있으면 자, 가볼게요. 집가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우하향하는 곡선이 돼요. 그럼 땅이 한정돼 있다면 도심은 그냥요 땅값이 비싸요. 그러면 노동과 자본을 많이 투입시키죠. 그걸 조방적이다, 집약적 토지입니다. 집약적이고 외곽은 땅값이 싸죠. 그럼 이 집약도를 낮추니까 이건 집약적이다, 조방적이다. 조방적인데 한계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집약한계, 조방한계 그런 걸 배우셨어요. 그러니까 손익분기점이 조방한계죠. 손익분기점. 그래서 5층을 딱 짓게 되면은 손익분기점이라는 것은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버려요. 자, 그러면 여기를 따라서 조방한계.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야매가 요거는 조방한계니까 딱 이제 조총은 손을 들고 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조청. 조방한계는 총수익과 총병이 같은 거라고 배우셨죠, 그죠? 그래서 2층을 짓게 되면은 요거는 손실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올리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올리는 걸 한계라고 하는데, 그럼 한계 수입이라는 거는 자 6층을 올릴 때 들어가는 수입과 비용을 봤을 때, 자 비용이 커야 돼요, 수입이 커야 돼요. 수입이 커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어서 10층에서 딱 멈춰버리는 게 얘랑 같죠. 이거를 딱 집약 한계. 그럼 집약 한계는 우리가 이윤극대화점이에요. 이윤극대화점이기 때문에 이걸 넣으면 손실하는데 이윤은 감소하죠. 이윤은 감소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본다면 굉장히 종합적이에요. 이 저자가 쓰신 게. 이번에 옳은 거는 1번을 보시면 토지형 집약도란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 비율이며, 토지의 투입량이 많아요. 그럼 토지의 투입량이 많다는 것은 노동과 자본을 적게 하죠. 그럼 집약도가 증가하겠어요? 집약도를 감소시키겠어요? 감소시키고. 자, 우리가 직주분리와 주거분리는 다르죠. 그러면 직주분리는 뭐가 분리된 거예요? 그럼 직장과 주거지를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거를 뭐라고 하고? 직주분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주거분리의 결과가 아니라 직주분리의 결과가 되겠죠. 그럼 나갔던 사람이 우리가 직장과 주거를 멀리해서 다시 들어오게 되면은 교통이 혼잡되죠. 그러니까 도심고동은 그 교통이 혼잡되는 유동인구를 고동이라 그래요. 그죠? 그럼 도심고동이 안 커진다, 커진다. 그럼 여기서 저자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거는 주거분리다, 이건 직주분리다. 직주분리고, 조방한계, 자, 우리가 집약도의 하한선이 조방한계는 맞죠? 근데 이윤극대화점입니까? 손익분기점입니까? 손익분기점이고, 우리가 집약한계는 상한선은 맞는데,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은 게 아니죠.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이 같죠. 이렇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또 엉뚱하게 또 5번을 내셨는데, 요거는 요약집 58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58페이지 가셔서, 거기 58에 보시면은 경제지대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제지대. 경제지대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걸 얘기해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론은 가야 되니까. 자, 우리가 경제지대와 전용 수입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강 때 얘기를 했지만, 경제지대는 총수입에서 전용수를 뺀 그 차익이 더 먹는 게 경제지대예요. 그죠? 용납받은 게 전용수입이면, 아마 제가 강의를 할 때 그래프를 한번 그렸어요. 그래서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토지가 전체에 대한 요게 총수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대를 만약에 갑돌이가 지주인데 을돌이한테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수입을 전용 수입이라고 해요. 그럼 더 받는 게 경제지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경제지대는 공급 곡선의 탄력성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가 박찬호 선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울에서는 1억 받는데 LA에서는 100억 받았으면 99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럼 공급이 쉬울수록 그래요? 어려울수록? 어렵다는 건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그럼 경제지대가 많아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문제로 갈게요. 힘들어. 문제로 가면은 몇 번 하다 왔지 내가? 5번 하다 왔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산요소 공급 곡선이 공급이 어려울수록 더 받잖아요. 그럼 어려울수록 무슨 지대가 많아지고 전용 수입이 작아지겠죠. 5번이 정답인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8번은 우리가 60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60페이지 가시면은 거기에 60페이지의 맨 밑에 보시면은 11번에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지대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이게 연결이 되는 게, 아까 안쪽은 도심은 조방적이었어요? 좀 집약적이었어요? 외곽이 조방적이죠? 그래서 이제 그걸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로 설명을 하는데, 생산 요소의 대체성과 도시지대입니다. 도시지대. 그럼 생산 요소라는 것은 토지, 노동, 자본을 얘기하죠. 그래서 아까 토지에 대한 노동과 자본인데, 노동은 일정하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자본으로 보세요. 자, 우리가 항상 분수 있는 방법이 따라서 분모에 대한 분자. 그럼 토지에 대한 자본이죠. 그죠? 토지에 대한 자본.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 비율 또는 대체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체 비율. 자, 그러면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는데, 도심은 그냥요 지대가 높아요. 외곽은 지대가 낮죠. 그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각하실 때 건설회사가 땅을 취득해서 건물을 지을 때 예산이 많아요?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5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5억은 너무 작다. 그럼 예를 들어서 50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를 늘리면 하나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근데 안쪽은 그냥니까 땅값이 비쌉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값이 비싸니까 그냥이 돼요? 토지를 줄여야 돼요. 자본을 늘릴 수밖에 없죠. 그런가요? 그래서 답변 안쪽은 자본을 늘린다. 바깥에 나갈수록 토지를 많이 사용해도 되겠죠. 토지를 늘린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안쪽은 자본을 늘리고 토지를 줄이니까 조방적이에요, 집약적이에요. 고층화가 되겠죠. 외곽은 자본을 줄이고 토지를 늘리니까 조방적이고 저층화가 되겠죠. 그러면 산업에 따라서 똑같을까 다를까? 금융업이 안쪽에 있잖아요. 그죠? 3차가 있고 2차가 있고 1차가 있으니까 안쪽일수록 이 결합 비율이 낮다, 높다. 그럼 조방적, 집약적. 그럼 저층화, 고층화. 그럼 목장업을 해야 돼요? 금융업을 해야 돼요? 금융을 해야 되고, 외곽은 땅값이 비싸니까 토지를 많이 사용하죠. 그러면 주방적, 집약적, 주방적. 그럼 그냥입니까? 목장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목장을 할 수 있죠, 그죠? 여기 가셨어요? 그래서 얘기는 다 떨어졌고, 답만 볼게. 자, 8번에 틀린 것은 4번이겠네. 그럼 토지의 자본의 결합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거다, 높다는 거다. 높다는 거잖아요. 그럼 다 볼게요. 1번. 생산 요소의 대체성은 산업의 종류에 따라도 안 달라진다, 달라지고, 상대적 가격에 의해서도 달라지겠죠. 일정량의 재화를 생산하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은 우상향한다, 우하향한다. 토지에 대한 자본의 결합비율은 도심에 가까워서 높고 외곽으로 갈수록 낮아지죠. 그러면 5번. 보통 안쪽은 그냥요, 금융업, 상업지예요. 외곽으로 갈수록 주거지, 공업지로 형성되겠죠. 생산의 투입률에 따라 비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냥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끝내버리시고, 그 다음에 9번도 마찬가지예요. 9번도 옛날에 나왔는데 지금은 잘 안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도 문제집에 나와 있으니, 자, 요거는 이제 한계지라는 걸 한번 볼게요. 요약집에 가셔서 한계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뒤쪽으로 또 다시 갈게요. 뒤쪽으로 가시면 이제 이용 파트에 한계지라는 파트가 있어요. 한계지. 그래서 교재로 보시면은 쭉 넘겨보시면 이제 그 한계지, 이용 파트로 한번 볼게요. 이용 파트로 가시면은 한계지. 자, 아까 집약적, 조방적 있었던 곳이 있었죠. 제가 요약집을 안 써가지고. 자, 아까 몇 페이지에 썼죠? 132에 있었고, 한계지라는 건 133에 있죠.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본다면, 자, 일단은 9번에는 제가 찍어드린다면 아마 1번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1번에다 별표 쳐보세요. 한계지는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한 택지용의 최원망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택지의 끝토지. 택지의 끝토지에 대한 그 원망권을 한계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럼 마지막 토지인데, 그럼 우리가 택지의 끝이라도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항제도 항제죠. 그럼 끝토지도 그냥입니까? 택지에다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그래서 택지의 원방권을 얘기해요. 택지의 원방권. 자, 그러면은 농지와의 경계선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교통이 발달하면 도심에서 외곽으로 그냥입니까? 교통이 발달하면 이 한계지가 연장될 수도 있습니까? 그럼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그죠? 초기에. 그래서 또 초기에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집가 상승이 많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택지와 농지는 그냥입니까? 지가가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요. 한계지끼리는 서로 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만약에 지가가 있고요. 우리가 택지에서 농지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지가가 급격하게 떨어지겠죠. 이걸 학자들이 따라서 단절 지가. 단절된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단절 지가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단절됐다는 거예요. 택지하고 농지. 그럼 서로 상호 간에, 한계지 간에는 그냥입니까? 서로 비슷합니까? 대치 관계가 형성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2번,
한계지는 농경지 등의 용도 전환으로 개발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한계지의 집가 현상은 농경지 등의 집가 수준과 무관하죠. 다르고요. 그럼 한계지의 집가 수준과 이웃한 한계지 등의 집가 수준은 서로 그냥요 서로 비슷해요. 그럼 상호 대체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형성된다. 단절 집가가 나타나지는 않겠죠. 정답은 몇 번이 틀었어요? 3번. 농지가 택지로 바뀌면 초기에 집가가 급격히 빨리 상승하죠. 그 다음에 이 대충교통에 따라서 이 한계지가 그냥 연장되기도 해요. 축소되기도 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3번은 이제 그렇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거의 뭐 희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혹시 저번 주 프린트 갖고 오셨어요? 보시면은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이 관리 파트가 시험에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136페이지를 일단 펴놓긴 하세요. 136. 자, 따라해보세요. 부동산 관리. 관리. 그래서 관리 파트는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나 한 두 문제가 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드린 거 위주로 이제 우리 거의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한번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을 본다면, 여기서부터 이제 보셔야 돼요. 따라서 복합적 관리, 따라서 법경기 세 가지가 있고요. 또 영역에 대한 게 뭐냐면 시설, 건물, 임대차 관리, 자산 관리라는 게 있죠. 여기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꼭 우리 이제 보셔야 되는데, 자, 법경기부터 우리가 볼게요. 복합 개념이라는 얘기 아시죠? 따라서 법경기. 그럼 세 가지가 무슨 개념에 대한 거예요? 복합 개념. 복합 개념이 뭐기 때문에 우리가 법경기를 우리가 봅니다. 자, 그러면 법률은 보전이라 그래요? 보존관리라 그래요? 자, 우리가 보존 등기한다는 얘기 들어보시죠? 그럼 보전이 맞다, 보존이 맞다. 보존관리. 그래서 요건 이제 어떤 제도적인 거예요. 제도적인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제도적인 거여서 어떤 관리 자체가 이제 법적인 하자죠. 법률은 이제 보존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권리관계 같은 게 나와도 우리가 법률적이라는 걸 아시겠죠? 제도. 근데 이제 요게 좀 많이 이해를 못 하시는데, 토지 도난 방지는 내 토지가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토지가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럼 요것도 무슨 쪽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요. 법률적이고, 계약에다가 또 남쳐보세요. 계약이 가장 유력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하려면 그냥이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법을 알아야 되죠. 그럼 계약 관리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관리 찍으셔야 돼요? 법률적 관리. 그래서 권리나 보존, 공법상은 누구나 봐도 이제 법률적이다. 그러니까 제도적인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경제하고 이제 기술 쪽을 바꿔놨는데, 얘가 전체가 광이라 그러면 얘는 협의예요. 유지 관리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술적 관리라는 거와 얘가 바꿔서 나왔는데, 이따가 이제 문제를 풀겠는데, 자, 이 경제적은 그냥요 돈이 돼야 돼요. 그 경영이라는 것이니까 수익이라는 게 뜨겠죠. 뭐가 뜬다? 수익.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는 나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은 그냥 놀려야 돼요. 주차장으로 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죠. 주차장 사용해서 돈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물 같은 경우는 손익분기점, 회계관리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서 인력관리, 경제적이다. 자, 인력관리라는 건 뭐예요? 유능한 관리원을 적재조수에 배치시키는 것도 경제적이 들어가죠. 노란색 위주로 가져가세요. 노란색 위주로 가져가시고, 기술적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떻게 이제 경제적하고 바꿔 나오냐면 이따가. 자, 우리가 만약에 건물이 금이 간 거를 따라서 물리적 하자. 물리적 하자라고 하고, 금은 안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을 수 있죠. 이걸 따라서 기능적 하자. 그럼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 유무라는 건 딱 봐도 이건 그냥이에요. 기술적이에요. 만약에 경제적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특히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건물과 부지가 배치가 안 맞아요. 그래서 건물과 부지의 부적응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따라서 기능적 감가. 이것도 무슨 쪽 관리를 얘기를 하는 거야. 기술적 관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굳이 나눈다면, 자, 우리가 토지가 인접성이라는 걸 배우셨잖아요. 무슨 성? 그럼 토지 옆에 토지가 있기 때문에 29번지 옆에 30번지가 있으면 얘도 모르는 사이에 경계를 침범하니까 경계를 측량해야 되죠. 그럼 경계 측량한다는 것은 변호사가 해요? 측량사가 해요? 그실 쪽에 들어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요거 또 남겨보세요. 위설 안전.
우리 몸에 있는, 사람 몸에 있는 위와 혓바닥 설은 그냥 안전해야 오래 먹고 살죠. 근데 이제 이게 위생이 청소 관리예요. 무슨 관리다? 그 시설에서 청소 관리를 찾으셔야 돼요. 청소 관리고, 엘리베이터가 고장나면 고쳐야 되겠죠. 설비 운전 보수. 그다음에 보안, 안전 대책, 아니 뭐라고요? 자, 건물에 화재 보험 같은 거 드는 건 불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는 게 보안이다, 보전이다, 이렇게 해서 현상유지 보존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얘를 이제 법경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디를 연결시키냐면 여기를 연결시켜 볼게요. 다음에 시설 관리. 시설 관리가 기술적 관리예요. 무슨 쪽 관리다? 그래서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거 기억나시나요? 무슨 안전? 그럼 시설이라는 게 나오면 무슨 안전을 찾으셔야 돼요? 위설 안전을 찾으셔야 되죠. 그 다음에 시설은, 자, 따라서 소극적이다.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키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적극적이에요?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어서 그냥 자기가 시킨 거 외주, 남한테 맡긴 거 외주 하겠죠. 그럼 아까 위설 안전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이건 경제적이 들어갑니까? 이건 기술적이 들어갑니까? 따라서 위설 안전. 자, 위가 위생이죠. 청소 관리를 얘기하고요. 위생. 설이 설비죠. 그 다음에 안전. 따라서 안전. 아까 화재보험이나 재보험에 가입하죠. 방법문제가 안전이에요. 안전관리고. 그 다음에 이따 문제를 풀어보면, 따라서 에너지 관리, 외주 관리, 외주 관리를 한번 더 적어보세요. 외주 관리. 자, 어떻습니까? 외주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시키면서 하는 것이면서, 외주라는 건 외부에 띄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남한테 맡기는 거죠. 그 다음에 따라서 에너지, 전력이나 이제 난방 같은 거니까, 전력이나 난방 같은 거는 왠지 그냥요, 이건 기술적이에요. 시설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요 시설 관리 들어오게 되면 그냥입니까? 아까 기술적 관리를 생각해 봐야 됩니까? 기술적 관리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위선 안전, 위선 안전.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외주 관리, 에너지 관리, 이게 나와도 뭐로 들어가죠? 시설 관리 들어가요. 그런가요? 근데 암기하기가 아까 위설 안전에 에너지하고 외주가 없었죠. 그럼 외주하고 에너지 관리 나오면 요거는 암기해서 이건 무슨 관리다? 시설 관리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자, 이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건 좀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어서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한다. 그럼 적극적이에요? 소극적? 소극적이어서 외부에 떼어서 너 이거 좀 해 라고 맡기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자산이라는 자체는 틀리거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부동산 소유자. 그래서 뭐 다주택자예요. 아파트도 많고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또 재산이 이제 채권도 있고 주식도 있고 비트코인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걸 그냥입니까? 관리하기가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이름이 송우석이에요. 누구다? 송우석.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은데, 좀 준비 중인데. 그럼 저는 그냥요, 365일 강의해요.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따라서 자산 관리, 전체적인 관리를 맡기죠. 그럼 자산 관리는 그냥요, 전체적인 거예요. 투자 관리 같은 걸 맡기겠죠. 따라서 자기 주도, 자기가 이제 주도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어셋 매니지먼트라는 좀 어떨까? 대형 쪽 관리하는 쪽에 맡기겠죠. 그런가요? 장기적 전략을 세운다. 그럼 우리가 요거는 따라서 적극적이다. 야, 이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주도대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가는 거죠. 그럼 나를 돈을 안 벌어주게 해야 돼. 돈을 벌어주게 해야 돼. 그래서 시험 문제가 부동산 가치를 늘려준다 그래요. 부를 극대화시킨다. 요런 게 나왔다. 그럼 요런 거 나오면 시설이야. 요거는 자산이야. 자산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자, 따라서 시설과 자산을 바꾼다. 그래서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쳐놨죠. 얘와 얘를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가볼게요. 얘는 중간에 재산 관리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쟤는 얘가 삐지겠지만 나중에 설명하는 게 나아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가 중요하다.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가 중요해요. 그럼 시험 문제가 얘는 그냥입니까? 시설을 유지합니까?
그럼 시설을 유지한다. 어떤 그 주체가 시설을 유지하기 위해서 얘한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제가 할게요. 얘는 적극적이에요? 소극적이에요? 소극적이 CO 들어갔죠. 그럼 적극적이다. 이건 시설이다. 시설. 그냥이야 시키는 대로 해. 근데 자산은 그냥이야 적극적이야. 그냥이야 자기 주도야. 그럼 적극적이라는 거죠. 아이씨 안 먹히네. 그럼 이 두 가지를 바꿔내야 돼요. 그럼 아까 따라서 위설 안전. 그럼 요거를 암기하시면 자산은 반대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두 가지가 뭐 있어요? 내주하고 에너지기가 암기하기가 어려워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러면 자 얘는 그냥이야 너 청소 관리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야. 따라서 왜? 왜? 이 시설 관리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설 안전이 기술적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데 외주와 에너지가 튀어나오면 뭔지 모르겠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왜가 뭐냐? 에너지 관리는 무슨 관리야? 시설 관리죠. 근데 요거는 그냥이야 돈 벌어주는 거야. 그냥이야 투자야 투자. 그럼 투자가 나오면 무슨 관리야? 자산. 그다음에 재투자, 투자 리스크, 포트폴리오는 투자해서 배우죠. 그다음에 재개발할지 의사결정. 부동산은 그냥인데요 매입을 싸게 해야 돼요. 매각을 비싸게 되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거 나오면 이건 무슨 관리다? 자산. 그럼 시설과 자산은 그냥입니까? 구분이 됩니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화이팅. 얘는 이제 잘 안 나와, 얘는. 그죠? 얘는 안 나오는데, 이제 들어보세요. 그 전체적으로 보는데, 얘는 관리하기가, 전체를 관리하기가 쉬워요? 좀 어려워요? 그럼 따라서 부동산 관리. 그러니까 부동산만 관리하는 게 얘예요. 그죠?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부동산만 관리합니까? 전체를 해요? 하나만 해요? 하나만 해서 이 부동산만 관리하죠? 얘기 좀 해봐요. 그러면 범위가 얘보다 넓어요? 범위가 작아요? 따라서 영역. 저게 영역이라는 걸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체 영역이냐 아니면 하나만 관리하느냐 시키는 대로 하느냐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건 따라서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 부동산 관리가 이제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이건 따라서 AM 어셋 매니지먼트. 따라해야 돼. 영어 시간이야 지금, 그지? 그러면 이게 어셋이 AM이 그 자산이잖아요. 근데 이건 따라서 PM 프로퍼티가 부동산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매니지먼트 이렇게 보시고, 따라서 건물 및 임대차 관리, 그다음 재산 관리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럼 이건 그냥요 부동산만 관리를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임대 유지 관리 같은 거 중요하죠? 임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 수익 목표 수립인데 얘는 출제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요게 잘 나와요? 노란 색깔이 잘 나와요. 그러면 시설 관리는 그냥요 CO 들어가니까 소극적이에요. 그냥요 시키는 대로 해요. 시키는 대로 하죠. 짜증내죠. 짜증내죠. 뭐라 그래 얘가. 알았어. 자, 그럼 왜 들어간단 말이에요. 외주와 에너지는 얘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위설 안전. 요거 찍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 다음 또 많이 들어가면 다 까먹을까봐 빨리 들어갈게. 자, 우리가 331페이지, 자, 우리가 요거만 본다면, 지금 한 것만 볼게요. 우리가 332페이지로 한번 갈게요. 332 가셔서, 우리가 주체는 아직 안 했으면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관리에 관한 다음 설명이 모두 관련이 되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따라서 투자가 나오면 아까 무슨 관리였어?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재투자 이런 거 나오면 자산이잖아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3번이 정답이죠. 찾으셨어요? 5번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대해서 따라서 투자 나오면 뭐야? 자산. 포트폴리오 투자 리스크 재투자 자산. 1번 동그라미 또 1번 네, 또 냈죠. 그럼 이제 6번을 볼게요. 6번이 별표죠. 이제 6번은 자, 따라서 시설과 자산을 바꾼다. 그럼 시설과 자산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여기서 시설 관리에 속하지 않는 건 자산 관리 찾는 거잖아요. 그럼 시설은 따라서 위설 안전, 위생이 뭐였어요? 위생이 청소. 청소에다가 위생이라고 적으세요. 위생. 청소에다 뭐라고 적어? 위생. 그다음에 설비. 맞아? 위설 안전이잖아, 안전. 맞아? 그 다음에 얘가
야, 너 시키는 거 해, 임마. 그랬더니 그냥이야, 애가 뭐야? 에너지 관리잖아요. 그럼 어떤 게 아니야? 2번이 아니잖아. 부동산 매입 매각은 자산 관리잖아요. 문제 아시겠어요? 그 무슨 관리와 무슨 관리를 비교해서 물어볼 거야? 시설 관리와 자산 관리를 비교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화이팅!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제, 요게 이제 연결이 돼요. 또 연결이 돼서 또 연결되는 게 마지막으로, 자, 따라보세요. 주체에 따라 다르다. 그럼 자기가 할 수 있고, 맡길 수도 있고, 혼합할 수도 있죠. 자, 이걸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가장 오래된 관리가 자아 관리예요. 위탁 관리는 가장 현대적인 건데, 자, 혼합은요, 내가 일부하고 남한테 맡기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요, 좀 불분명해요. 과도기 채택되기 유리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딱 두 가지예요. 혼합은 그냥입니까? 과도기에서 유리합니까? 그럼 이렇게 가는 게 유리하죠? 그 다음 얘 잘 나온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 불분명하다. 그러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어, 불분명하다는 단점이 있어. 여기 가장 유력해요. 그럼 다음엔 찍어주세요 라고 하면 얘와 얘를 비교하겠죠. 그럼 자아 관리는 그냥입니까? 자기가 합니까? 자기가 해서 우리가 가장 전통 쪽이고 단독주택이라든지 자기가 소규모 부동산 같은 거. 그래서 얘는 따로 직접 관리, 자치 관리, 자연 관리. 그럼 요거는 위탁 찍어, 자가 찍어. 요거 지읒지읒 들어가는 거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가 직접이니까 얘는 직접이야, 간접이야. 간접. 남한테 떠맡기는 게 외주죠. 그래서 외주 관리다. 이렇게 이응 들어가니까 위탁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따라서 장단점이 나온다. 자, 그럼 7번 보세요. 7번 보시면 요거만 이제 가시면 되는데, 자, 자가와 위탁이 같다, 반대다. 반대요. 자기가 직접 하니까 그냥입니까? 기밀 유지가 됩니까? 서비스 정신이 강하죠. 그럼 기밀 유지, 기밀 보안 관리가 불리하다, 유리하다? 근데 위탁은 그냥요, 요거는 기밀, 이거 불리해요. 지금 보고 있어요? 요거 하나씩 보는 거예요. 그럼 자가 내가 직접 하니까 서비스 정신이 높죠? 남한테 맡기니까, 아이씨, 내 거 아닌데 서비스 정신 낮잖아. 그 다음에 얘는 그냥요, 내가 하니까 종합적 관리가 용이해. 얘는 종합적 관리가 좀 곤란하죠? 그 다음에 내가 하니까 그냥이야 신속하고 통제 권한이 강하죠. 신뢰도가 높은데 남한테 맡기면 그냥이야 신속하지가 못해. 신뢰도가 낮지. 그럼 자가 위탁을 이렇게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자가는 내가 직접 하니까 본업에 열중할 수 있어, 없어? 그럼 나같이 강사 같은 경우는 내가 이 본업을 할 수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타성이라는 것은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따라서 타성에 빠진다.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죠?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씨, 그거 맨날 하는 건데 하면서 실수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타성화에 우려되는 건 무슨 관리다? 자관리.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죠. 근데 맡기게 되면 그냥입니까? 본업에 자기가 전념할 수가 있으니까. 타성화를 방지할 수 있죠. 전문업자를 활용해서 부동산 관리가 합리적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나머지 것들 다 풀면 돼요. 넘기세요. 앞쪽으로 오셔서. 자, 아까 331페이지 가시면 331페이지 가시면 331페이지에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5번 있어요. 5번. 자, 여러분들이 자, 아까 왜 물리적이나 기능적 하자를 따진다는 거는 경제적이었어요? 기술적 측면이었어요? 기술적이었죠. 2번에 5번을 보고 계시나? 기술적이란 말이에요. 특히 아까 2번 같은 건 시설이라는 단어가 있죠. 시설은 시옷 들어갔죠. 적극적이야, 소극적이야. 그냥이야, 시키는 대로 해. 시설 운영이라는 게 들어갔죠. 이렇게 보시고, 다른 것들은 또 4번 같은 것도 이따가 또 비율임 대체 해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해드리고 넘겨볼게요. 틀린 거, 옳은 거가 이제 중요하니까 옳은 거를 3번을 가서 별표. 이런 건 좀 중요하겠지. 자, 갈게요. 기술적은 보세요. 위설 안전. 회계라는 게 없었죠. 아니잖아요, 회계가. 그 다음에 2번은 위탁은 자아관리에 비해서 기밀주의가 유리해? 위탁이 유리해? 자아관리가 유리해? 틀렸죠? 그럼 날리시고. 그 다음에 3번에 기술적 관리의 협의인데, 유지관리 맞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대응하는 게 좋아요? 미리 방지하는 게 좋아요? 그럼 대응보다는 예방이 낫죠? 그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요, 여러분들 아까 경제적인 순수이익은 맞아요. 근데 계약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럼 계약이 나오면 뭐였어요? 법률 쪽이죠, 법률 쪽. 야, 아까 했을 때 바로 갔어야 돼. 너무 시간 많이 지났다. 계약 기억나세요? 화면도 지나갔고, 그죠? 계약은 뭐다? 법률 쪽, 법률 쪽. 법률 쪽이고. 5번이 정답이죠.
토지에 대해 경계 확인해서 측량한다는 건 기술적이잖아요. 지목 변경은 법적인 거죠. 법률적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7번으로 갈게요. 7번. 7번으로 가시면 부동산 관리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은 자 1번에 가시면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관점이나 법률은 법적인 거잖아요. 근데 포트폴리오는 그냥이야 이거 돈 되는 거야. 자산부채지. 그럼 이건 법률의 거꾸로는 뭐겠어? 경제적 관리가 되겠죠. 그런가요? 자산이라고도 되는데 법률이 나왔으니까 그냥 경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유지한다는 건 어떤 외형을 변화시켜야 돼요? 변화시키면 안 돼요. 변화시키면 안 되겠죠. 외부적, 내부적인 거로서 변화시키면 안 되고. 자, 3번은 건물 관리에 대한 경우는 생애 주기 비용은 그냥 참고하세요. 우리가 초기 투자비와 관리비 비율을 조정해서 보유기간 동안 효과적인 총비용을 관리할 수 있는 게 이제 생애 주기 비용인데 3번이 맞다 보시고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을 별표 보세요. 자, 여기부터 볼게요. 지금 5번을 보시면은 자, 아까 제가 위설 앉아 있었죠. 설이에요, 설. 그러면 설비 나온 건 그냥이야. 이건 시설이야. 시설이죠. 근데 4번은 뭐야? 시설은 아니겠지. 근데 이제 뭐 시장이나 지역 경제 같은 게 나왔으니까 시설보다는 자산으로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몇 번만 맞다?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 아마 11번하고 12번이 체크가 되어 있을 거예요. 1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1번으로 가시면은 틀린 거를 이제 지적하라는데 2번. 자, 직접 관리는 자가잖아요. 자가가 타성을 방지합니까? 타성을 방지하는 건 누구예요? 위탁이죠, 위탁. 2번이 틀렸다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1번. 부동산 관리는 물리기능 경제 법률의 복합이고 3번. 간접이 위탁이에요. 그럼 관리업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또 높일 수 있고 기밀 유지에 있어서는 직접 자기 관리가 보단 더 불리하죠, 얘가. 혼합은 그냥요, 합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와 간접을 합쳐서 관리 방식으로서 관리 업무의 전부를 위탁하지 않고 필요한 부분만 위탁하죠. 그래서 혼합은 이제 어떻게 돼요? 관리 업무에 대한 강한 지도력을 또 확보할 수 있으면 위탁 관리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건 두 가지 다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몇 번이 틀렸어요? 2번.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 이런 거 이제 별표 쳐야죠. 이런 거 잘 나오죠, 이런 거. 이런 거 잘 나와. 그래서 별표 치시고. 자, 들어가 볼게요. 자, 갑니다. 12번. 오는 거. 혼합은 자가에서 위탁의 과도기는 맞죠? 근데 책임 소재가 분명, 불분명. 장점, 단점. 단점. 자, 여러분들. 위탁 관리가 설비에 대한 애정심이 높아요? 낮아요? 애정심이 높은 건 자가라고 하셔야 되죠? 날려버리시고. 3번에 가셔도 타성을 방지하는 건 자가입니까? 위탁입니까? 이것도 틀렸고요. 4번의 외주가 요게 위탁인데 대형 빌딩 같은 건 맡겨야 되잖아요. 함정 관리를 통해 설비 등에 대한 내용 요소를 연장시킬 수 있으니까 4번이 정확하고 그 다음에 5번에 가시면은 전문적인 관리 인력에 이런 거 나왔어요. 전문적이 나왔다? 그럼 전문적인 관리 인력의 이동이 심한 경우는 어떻게 위탁 관리를 하는 게 낫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정답은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넘겨볼게요. 넘기시면은 14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신탁에서 가는데 자, 따라서 부동산 신탁이 나오면 소유권이 무조건 이전된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형식적 소유권이 이전된다 그래서 이전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럼 쭉 가다가 어디서 걸려버리냐면 4번 있어요, 4번. 자, 따라서 관리, 처분, 담보 많죠. 근데 모든 신탁은 그냥입니까? 신탁계획사한테 소유권이 이전됩니까? 사실상으로 이전돼요? 형식적으로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이 없이 나타난다는 건 모두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만 가져가세요. 4번만.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신탁이 이제 1번 같은 경우는 당사자는 부동산 소유자의 위탁자와 부동산 신탁사인 수탁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위탁자는 그냥이야 토지 소유자예요. 맡긴 사람이고 그 다음에 신탁사가 맡아서 한 사람이 수탁이죠. 그래서 신탁법에 의해서 우리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계약을 해요. 그죠? 그럼 수탁자가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럼 신탁 재산의 수익권을 배당받는 수익자로서 구성이 돼 있다. 맞고요. 그 정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관리 처분 분양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갖고 장난치지 않아요. 그럼 오른쪽 16번에 가기 전에 17번부터 갈게요. 17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외부의 전문가의 집단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5번에 가시면 단독주택 자가 소유 비중이 확대된다는 건 위탁이야, 이건 자가야. 자가죠.
다른 게 위탁이죠. 펀드를 맡긴다든가 또 투자회사 같은 경우는 부동산 투자회사에 간접으로 이사했을 때 맡겨버리잖아요. 상업용도로 투자한다든가 연기금에 투자한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 몇 번이 위탁이 아니에요. 5번. 그럼 무슨 관리예요, 이건? 자가 관리가 되겠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는데 끝나는데, 깔끔하게 이제 요것만 하면 끝나는데, 자, 따라서 임대차 활동. 그래서 혹시 요약집이 있으면 내용을 좀 보고 싶다고 하시면 넘겨보세요. 이건 이제 그 완전히 그냥 그 암기니까 아마 어디 있냐면은 페이지 가시면은 139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39페이지. 그래서 좀 내용을 처음 하신 분들은 이게 조금 너무 요약이 돼 있어요. 139 찾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139로 가시면, 자, 우리가 주거용 건물은 이제 임차자를 잘 선정해야 돼요. 다음에 유대 관계가 좋아야 된다. 자, 유대성은 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One more time. 뭐라고? 그럼 무슨 관계를 유지해야 돼? 유대 관계. 연대성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연대성이고요. 연대성이고. 여기서 말하는 매장용은 사람을 매장시키는 묘지야? 묘지. 얘는 왜 그래요? 쇼핑 센터라 얘기를 해요. 묘지라고 적지 말고, 상업용이면, 야, 거기 매장이 얼마나 많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냥이야, 돈 벌어야 돼. 매상을 많이 올려야 되겠죠?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이건 가능 매상으로 이제 수익성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업용은 뭐냐면, 목조 건물에 화학 공장 들어서면 불타죠. 자, 이건 따로 건물과 용도의 어울림. 요즘 잘 따라하지도 않으시지. 뭐라고? 건물과 용도의 어울림.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 용도에 적합하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유대성은 누구와 누구의 어울림? 사람과 사람 간의 어울림이고, 얘는요, 건물과 용도가 잘 맞냐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임대차 유용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은 밑에 임대차 유용 계약이라는 단어가 요약집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조임대차. 자, 조는 총이죠. 그러면 그냥요, 단해요. 단해죠. 그래서 임차인이 순수한 임대료가 만약에 7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비용을 30만 원을 내서 300만 원을 다 내버려요. 따라서 다 낸다. 근데 공업용 순임대차는 따라서 순수한 임대료만 낸다. 나머지는 그냥요, 협상을 해요. 그럼 1차, 2차, 3차를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요약집 가보세요. 요약집 가시면 조총이라는 건 그냥요, 모든 거를 다 임차에 다 내버려요. 다 낸다. 순수한 임대료만 내요. 다 내요. 다 내서 주거용에 사용된다고 돼 있죠? 근데 순임대차는 다 냅니까? 순수한 임대료만 냅니까? 그럼 나머지는 협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럼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1차, 2차, 3차라는 게 있어요? 좀 제가 좀 야매로 이 저자분이 그 맨 끝에 두 번에 세금 있죠? 세금 있어요? 세금을 좀 오른쪽으로 끄집어내세요. 이게 제 야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내 얘기 뭐냐면, 이건 세금이 있잖아요, 세금. 세금이 있고 여기가 특별 부과금이 있잖아. 그러면 세금을 그냥 이렇게 옮겨도 되잖아. 나 허락받고 옮길게. 옮겼어요? 그러면 세금까지는 몇 차다? 1차, 1차. 거기까지가 다. 맞나? 근데 거기까지 세금에다가 보험료를 플러스하면 몇 차야? 2차. 그럼 보험료에다가 유지시설비까지 플러스하면 3차가 되지. 맞아요? 왜 세금을 글로 옮겼냐면 내 나름대로 야매를 하려는 거야. 세금이 몇 글자야? 보험료가. 유지수선비가. 뭐 느낀 점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자가 2자, 3자, 5자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1차는 세금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세요. 무엇에서 끝난다? 그럼 세금에서 끝난다 그러면 세금이 딱 2글자니까 거기서 끝내버리잖아요. 맞나요? 근데 2차는 그 세금의 1차에서 뭘 플러스하면? 보험료. 3차는 그 보험료 2차에서 뭘 플러스하면? 유지선비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세금까지는 몇 차? 어떻게 했어? 보험료 2차. 유지선비가 되는 거죠. 강사가 얼마나 힘들지 알아요? 이렇게까지 야매로 만들었는데 놀라지도 않아요. 그죠? 강사가 2시간 야매한 걸 여러분들이 거저 먹는 거야.
알겠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그 만약에 시험 문제가 유지수선비까지다 그럼 몇 차예요? 3차. 보험료까지는요? 자, 세금까지 그냥 끝난다 했을 땐 1차가 되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3차로 이제 나올 거고. 여기까지 하셨어? 비율임대차는 뭐냐면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건물주라면 여기 안에 있는 그 매장의 안에 있는 그 상업용에 대한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출액이 다 똑같아요? 달라요? 그 매출액이 많이 올리면 그냥입니까? 내 건물에 많은 인원들이 옵니까? 그럼 유동인구가 많으면 내 건물에 손상이 오잖아요. 얘기 좀 해봐요. 그럼 2명 왔다 가는 사람하고 1000명 왔다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임대료를 많이 내겠어요? 1000명 왔다 가는 사람 내는 거죠. 맞아요? 그럼 그냥요 매출액의 비율대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매출의 총수입의 일정 비율을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온다. 계산 문제가 나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 또 나오실 것 같아요. 왜냐면 작년에 나왔는데 재작년에 나왔는데 또 냈거든요. 2차3. 그죠? 계산이 올해 나올 것 같아요. 또. 그래서 비율임대차니까 이따 해드리고 수익 비율이라는 거죠. 이거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약간 이제 제 야매가지 독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심심해서 요번 주 특강은 좀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그죠? 많이 좀 전도 좀 해주시고 동영상을 했으니까 그래서 괜찮대요. 이거 특강 자체가 하루만 이렇게 보면은 그걸 하루 보시면은 정리가 돼요. 정리가 물론 뭐 정리가 안 되셨을 것이지만 정리가 되고 자 이게 주거형이 출판사마다 달라요. 아까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그러니까 유대성으로 나온 출판사가 있고 연대성으로 나온 출판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이건 그냥요 조임대차예요. 조가 총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유대성 나왔다 그럼 설날에 여러분들 왜 주유소 습격사건이라는 영화 많이 보시죠? 그래서 주유소 그럼 유대성이에요. 유대성. 안 먹혀 씨. 그죠? 그 다음에 자 설경구씨 나오는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래서 공공의 적이잖아요. 적. 별 반응 없으면 안 한다. 괜찮아요 이거? 제쳐놓고 주거용이 지 들어갔죠? 그럼 조임대차에 지 들어가요? 수임대차에 지 들어가요? 조임대차에 들어갔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주거용 나오면 뭐 찍으셔야 돼요? 조. 따라서 공순이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공순이. 따라서 공순이. 근데 교수님 왜요? 연대성으로 나오는데요? 그럴 수 있잖아요. 연대성. 맞아요? 그러면 주거형이면 연대성이면 이게 조임대차죠. 자 그래서 따라서 주연조. 그래서 내가 어떤 영화 감독이 나한테 와갖고 영화에 좀 출연달래. 그 내가 주연만 한다 그랬어. 조연을 안 한다 그랬어. 따라서 주연조. 따라서 주연조 이렇게. 뭐 이렇게도 못 맞추면 난 삶아도 먹어야 할 수 없어. 그죠? 그 다음에 요건 따라서 비율이 나온다. 그 안에 비율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빨리 가자. 식기 전에. 16번 가자. 339. 갑니다. 339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계산은 또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 시간에 하고. 339에 16번이 있어요. 그럼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가 임대 관리에 관한 오는 것은 자, 여러분들 비율 임대차라는 건 기본 임대에다가 추가 임대를 지불한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비율 임대차는 그냥입니까? 요 매장용 부동산이었습니까? 자, 아까 주거용은 조임대차였잖아요. 비율 임대차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비율 임대차는 어디에 쓴다? 매장용에 쓰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주거용은 세금, 보험료, 유지비 등 그냥입니까? 모두 다 냅니까? 다 내요. 그래요? 주거용이 지 들어갔죠. 그럼 순에 지 들어갔어요? 조에 지 들어갔어요? 순은 공순위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거용은 무슨 임대차예요? 조임대차가 되겠죠. 아까 했잖아. 지 들어간다고. 잘해야지. 시험장은 지집밖에 생각 안 나. 그래서 이렇게 쓴다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알아요? 조연조 기억나세요? 주연조 기억나시죠? 주거용은 무슨 성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연대성. 공업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존 임차에 사람과 사람의 어울림 그걸 유대성으로 나오는 출판사가 있고 연대성으로 나오는 출판사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강사가 열심히 합니까? 출판사끼리 다 깨지고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용이 들어가야 돼요? 다음에 주연조. 그럼 주가 뭐야? 연이 뭐야?
공이 나와야 돼? 조임대차가 나와야 돼? 그럼 딱 이 아다리 맞네.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4번은, 자, 아까 공순이 아시죠? 공순이. 공순이가 공이 뭐야? 공은 순임대차잖아요. 공순이만 알아. 미치겠어. 공순이잖아요. 무슨 임대차? 순임대차잖아요. 순임대차. 그러면 임차인의 임대를 제외한 순수한 임대에다가 이 지불하는 방식이 공업용이 맞죠?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고. 자, 우리가 아까, 여러분들, 이리 와보세요. 공공의 적, 공업용 적. 공업용이 적이죠? 그럼 매장용이 들어갑니까? 적합성은 공업용이 들어갑니까? 공업용이잖아요. 2차 목적에 따른 활동에 맞는 거는, 따라서 건물과 용도의 어울림. 그럼 아까 건물에 화학공장 들었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몇 번이 정답이에요?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넘기셔서 딱 두 개예요. 넘기시면 18번, 19번을 보세요. 18, 19를 찾으셨습니까? 따라서 비율임대차.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18번은 몇 대 때 나왔어요? 19는요? 이 연달아 나오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또 낼 것 같아요, 얘네들. 그죠? 왜냐면 30회 때 냈으니까 이거 내야 되는 것보다 또 냈거든요. 또 들어가고 이거 또 내는 거구나 또 낼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좀 하시세요.